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 중에서도 흔히 접하게 되는 쌍꺼풀 재수술 상담의 경우 두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인상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인상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관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 철학적인 관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첫 인상도 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얼굴에서 가장 첫인상이나 그런 느낌, 관상을 좌우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바로 눈입니다. 눈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좋아 보이거나 싸나워 보이거나 싫어 보이거나 신뢰가 가거나 등등 여러가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추측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이성을 만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있고요, 또 누구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어떨까, 심지어는 정치의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떨까 관상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눈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왜 쌍꺼풀 수술 후에 관상이 나빠졌다, 인상이 나빠졌다 해서 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술 전, 수술 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인상이 나빠졌다고 하는 사진이고, 그래도 제가 교정한 다음 사례입니다. 비록 많이 부어있지만 수술 전에 비해서 눈 앞쪽이 기울고 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 앞쪽이 기울게 되면, 제가 화살표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쳤습니다. 눈 앞쪽이 기울게 되면 당연히 인상이 나빠지거나 사나워 보이거나 최소한 눈이 답답해 보입니다. 수술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수술 후에 이렇게 기우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부터 눈이 기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에는 좀 더 둥근 눈, 물론 땡그랗게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눈 앞쪽 내안각이라고 하죠. 이 내안각이 뾰족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교정해서 좀 더 나은 인상,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고유한 인상,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인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쌍꺼풀 수술 후에 인상이 나빠졌다, 그거를 누가 이해를 하고 들어주겠습니까? 왜냐면 본인이 아니면 제가 수술 후에 막연히 인상이 나빠졌어요, 왜? 라고 스스로 반문을 하더라도, 자문을 구하더라도 도대체 자기 자신한테 물어도 모르겠는 겁니다. 바로 눈 앞쪽의 기울기,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상이 나빠졌다고 하는 경우 한 케이스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두 번째 경우도 아주 흔한데, 어떤 경우냐면 아주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비대칭, 짝눈의 경우입니다. 쌍꺼풀을 했어요. 그런데 눈이 달라요. 지금 오른쪽 눈은 과하게 떠지고 왼쪽은 좀 덜 떠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환자도 인지를 하고 또 수술한 집도의사도 틀림없이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주 똑같을 수는 없죠. 사람 눈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는 눈이 두 개입니다. 쌍꺼풀 수술, 눈 수술, 쌍꺼풀 재수술, 눈매 교정, 이런 수술들이 어려운 이유를 들라고 한다면 코 수술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 두 개다, 두 개를 똑같이 맞춰야 한다, 최소한 비슷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코는 하나지만 눈이 두 개라는 점이 어렵죠. 또 하나는 코는 누워서 수술하고 앉아서 일어나거나 어디를 봐도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눈은 분명히 눈을 감고 수술합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도요, 이렇게 짝짝이지만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똑같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인데요,
눈을 감았을 때는 똑같은데 문제는 눈을 떴을 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수술을 했어요. 앉아서 눈을 떠봐야 드디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코 수술에 비해서 아주 동적인, 역동적인 수술이 바로 눈 성형입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와 그런 사고력,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수술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쌍꺼풀 수술을 한다면 이렇게 비대칭이 되는 걸까요? 지금 오른쪽 눈은 과규정이라고 해도 됩니다. 검은 눈동자 위쪽으로 거의 보이는 한 2mm 정도는 최소한 가려야 되는데 지금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꺼풀이 눈동자를 거의 가리지 못하는데요. 왼쪽은 반대로 눈이 감겨 있습니다. 많이 가리죠. 보면 제가 눈대중으로 보면 대충 2.5mm 정도 차이가 나 보입니다. 본인이 1mm만 차이 난다고 집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눈이 뜨는 정도가 1mm만 차이 나도 말을 하게 되는데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1mm 정도 차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 이상 정교하게 맞추는 건 어느 정도 어렵다, 쉽지 않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0.3mm만 달라도 저는 구분을 합니다. 환자분은 되게 못 느끼죠. 0.5mm는 차이 나야지. 아주 0.5mm는 가는 볼펜 굵기가 0.5mm입니다. 아주 가늘죠. 1mm는 아주 굵은 볼펜 정도인데요. 그 정도 차이만 나도 사람 눈은 워낙 예리하기 때문에 균형을 봅니다. 그래서 되게 비대칭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눈매 교정 같은 수술은 눈 뜨는 걸 고치기 때문에 그냥 쌍꺼풀과 달리 비대칭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즉 제가 눈매 교정 수술을 1998년도부터 시술을 했고요. 처음 제가 만든 수술이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만 그 뒤로 눈매 교정 수술이 성형외과 공식 수술로 인정을 받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그런 시술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비대칭의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그냥 쌍꺼풀만 했다면 이렇게 비대칭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눈매 교정 수술을 한다고 하면 눈 뜨는 정도를 뜯었다가 다시 거는 과정에서 달라질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튼 이렇게 교정을 했는데요. 과교정된 경우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묶었던 거 풀면 되지 않냐? 묶었으니까 푼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면 좋은데 실제 수술은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한번 눈이 떠지게 되면 다시 내린다는 그런 퇴축술이라고도 하죠. 그런 수술들은 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흔히 접하는 쌍꺼풀 재수술의 유형 두 가지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비대칭, 그 전에는 인상이 나빠졌다. 좀 애매한 경우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